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T 트렌드를 읽는 시간, 일상 속 이야기 매일 아침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첫 번째 소식은 AI 챗봇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메타 퀘스트 이야기, 메타 이야기가 두 군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구글의 AI 연구소가 딥마인드라는 곳이 있죠. 이 회사가 2015년 정도에 구글에서 인수를 했고 2016년도에는 알파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회사에서 챗봇 제미니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 제미니가 알파고에 썼던 이 기술하고요. 대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를 결합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강화학습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애매해지게 되는 게 있지 않나요? 왜냐면 구글에서는 지금 바드라고 하는 이름의 챗봇, 대화형 인공지능을 선보였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챗봇들도 많은데 또 제미니가 나오게 되니까 내부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지? 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노선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딥마인드 이 챗봇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구글에서 생각하는 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바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녹아 들어갈 게 구글 어시스턴트를 대체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외적인 것들, 모든 것들, 지금도 알파고가 쓰이는 곳들이 있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대화형 제미니, B2B 모델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거 좀 애매한데, 메타 퀘스트에서, 메타죠? 메타 퀘스트 VR 기기 쓰는 거. VR 구독 서비스인 퀘스트 플러스를 출시를 했어요. 사실 구독형 서비스가 요즘에 대세이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PSN 그 구독 서비스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1년 이용료를 내고요.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내죠. 돈을 내고 난 다음에 매달 무료 게임도 할 수 있고 인터넷상에 다른 친구들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협업 플레이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도입이 된 거죠. 금액도 비슷합니다. 월에 7.99달러. 1,400원 정도 금액을 내든지 아니면 59.99달러 연간인데 78,000원 정도의 금액을 내시면 돼요. 7만 원을 내게 되면은 매달 2개 정도의 VR 게임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달에 공개가 되는 거는 VR 리듬 게임 중에 피스톨 휠이라는 게임이 있고 픽셀 리드 195 이 두 가지가 제공이 된다라고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많은 생각을 하고서 만든 서비스구나.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많은 분들이 메타에서 게임을 즐기고 싶어도 게임들이 비쌌었거든요, 지금. VR기 게임 같은 경우에 보통 3만 원 정도? 조금 저렴하면 5만 원 정도. 이렇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될 때 저렴하게 판매할 때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구매하고 나서 리듬 액션 게임인 몇 가지를 제외하고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요즘에는 다른 기계를 좀 쓰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7만 원의 돈을 내게 되면은 수많은 게임들 중에서 매달 두 개씩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할 만한 게임이 있느냐예요. 메이저급에 해당하는 것들까지 풀어주게 된다라면은 플레이스테이션처럼 뜰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닌텐도라든지 플스라든지 이 두 군데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매달 무료로 닌텐도는 없죠. 매달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둘이 게임을 같이 즐기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예요, 치사하게. 이래서 제공해 주는데 메타퀘스트는 성격상 인터넷 접속이 지금 무료로 되는데 대화잖아요. SNS 기반으로 하는데 돈을 더 내야지만 그쪽 기능을 제공을 한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무료 게임을 제공해 주는 걸로 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킬러 콘텐츠, 요즘 킬러라는 말,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콘텐츠,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어야지만 퀘스트 플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애플 아케이드를 출시를 하고 저도 초반 해보고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어떠세요? 애플 아케이드에서 할 만한 게임 좀 많이 있던가요?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 가보죠. 이 메타 얘기를 제가 이거 내일로 뺐어야 되는데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메타에서 새로운 SNS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이름의 스레드, 그러니까 실테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스레드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쓰였냐면은 트위터에서 한 명이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밑에 댓글이 달리고 댓글이 달리고 댓글이 달리고 계속 실타래 풀듯이 글이 나아가는 것들을 사실은 이걸 스레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프로젝트 92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개되어져 있는 사진과 영상들이 좀 있었어요. 그중에 일부 버즈에 올라온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형태라서 굉장히 트위터스럽게 만든 겁니다. 트위터가 위기 상황이었을 때 떴으면 괜찮았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텍스트 중심의 정보 공유 서비스라서 인스타그램의 계정하고도 연동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분산형 개방형 플랫폼의 특징을 가지고 액티비티 펍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킹 프로토콜도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서비스가 언제 개선이 되느냐? 아마 7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앨런 머스크하고 신경전이 좀 벌어졌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둘이 원래 그 미국 그러잖아요. 트위터에서 티격태격 싸우는데 발단이 그랬었죠. 어떤 사람이 스레드 나오게 되면은 위협적이겠는데 이런 얘기 나왔었고 뭐 이제 앨런 머스크가 괜찮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러니까 둘이 한판 붙어라 라면서 이제 트위터 이용자가 부추겼었고 그러니까 오케이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주짓수를 또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앨런 머스크랑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앨런 머스크는 시합이 벌어지게 되면 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는데 에이, 말장난으로 봐야죠. 설마 둘이서 재밌긴 하겠죠. 그 사람들이 기대 거는 것 같아. 재밌긴 하겠다.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 자, 과연 이번에 메타 플랫폼에서 만드는 스레드가 페이스북이 뒤처지고 있는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련된 것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한 방을 보여주길 기다렸었는데 부여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네요. 참고로 가을에 메타퀘스트 3가 나오죠. 그거 나오게 되면은 저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IT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AI 챗봇 제미니, 메타퀘스트 VR 구독 서비스 퀘스트 플러스 출시, 메타의 새 SNS 스레드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소식 팍팍 긁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세요.